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30년 쓰레기 직매립 전면 금지에 대비해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적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순천시는 하남 유니온파크 모델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하남 유니온파크는 세계적으로도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지하화 시설로 전국 지자체들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강과 둔치숲, 미사리 조정경기장, 초대형 쇼핑몰, 아파트 단지에 둘러싸인 하남 유니온파크. 멋진 전망대가 일품인 높이 105m의 타워는 지하 25m에 있는 쓰레기 소각로의 굴뚝입니다. 인구 32만의 하남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48톤의 소각 쓰레기와 50톤의 재활용 쓰레기, 80톤의 음식물 쓰레기, 3만 2천 톤의 하수를 처리합니다. 하수 처리장부터 시작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로는 재활용 선별 시설, 소각 시설,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하남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은 이곳으로 다 들어와서 저희들이 관리를 다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총 투자비는 3천여억 원. 현재 바로 옆에서는 하수 처리장을 지하 증설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순천시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하고 하남과 같은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을 구상 중입니다. 지상에는 쇼핑몰이나 체육시설,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등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남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상황이고 또 벌써 설치된 지가 벌써 한 10년 정도 지난 상황이고 또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벤치마킹 하러 오시는 걸 따져봤을 적에 이런 시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이런 시설을 짓는다면 이곳보다도 더 좋은 시설로 만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히 순천시는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과거 한적한 시골에 매립해온 전철을 반복하려다 백지화된 원인과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설의 첨단화와 해당 지역에 대한 배려가 동시에 담보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동안의 진행 과정에서 투명한 공개와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귀 기울여야 할 대목입니다. 민선 8기 순천시정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차세대 공공자원화 시설의 성패는 최적의 후보지로 선정돼 있는 지역을 포함해 현재 순천에 살고 있는 28만 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순천시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시의회에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단조립장 유치와 항공우주산업을 특화한 순천대 글로컬대학 30 예비 선정에 이어 남해안 우주밸류체인 R&D 허브로 부상하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조례가 공포 시행되면 민간 재사용 발사체와 우주비행선 추력기, 큐브 위성 등 최근 연구개발이 활발한 영역의 기업과 기관, 단체를 유치하는 데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전남이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 드라마 무빙과 영화 밀수가 전남을 배경으로 촬영이 이뤄졌는데요. 전남이 지닌 자연 환경과 적극적인 제작 지원이 효과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낡은 건물 안에서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무도 쓰지 않아 방치된 공간처럼 보이지만 얼마 전까지 드라마를 찍었던 곳입니다. 순천 승주읍에 위치한 제일대학교 옛 캠퍼스 건물로 1980, 9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 제작진이 자주 찾고 있습니다. 요즘 OTT 인기 드라마로 자리매김한 무빙의 주요 배경인 국가안전기획부를 그려낸 장소입니다. 지난해 카지노와 무빙 등 작품 3편을 촬영했고 올해도 최근 드라마 한 편이 작업을 마쳤습니다. 최근 전남을 배경으로 한 영상 작품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개봉해 관객 500만 명을 불러 모은 영화 밀수는 여수 백도 앞바다를 비롯해 순천 드라마 촬영장, 목포 용당부두 등 전남에서 대부분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을 화면에 담은 영화와 드라마는 모두 152편으로 전남이 지닌 자연환경과 적극적인 제작 지원이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제작비 규모가 큰 드라마라든지 영화 등을 유치했었을 때 실제로 그들이 쓰고 먹고
자고 간 체류비라든지 장기적으로 상영을 하게 된다면 홍보 효과들이 꽤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연이은 작품 흥행으로 전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영상위원회는 촬영 유치를 위해 인센티브 지급과 제작진 초청 등 다양한 사업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 국가산단 내 남해화학 하청 노동자들이 남해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5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4일 남해화학 사내하청 노동자 4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전원 직접 고용하라는 원심에 불복한 사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위가 있는 만큼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는 법원의 판결로 불법 파견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고흥군 공무직 공무원이 지난 3년 동안 3억여 원의 공공근로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 감사를 통해 한 공무직 공무원이 2020년부터 최근까지 공공근로자 100여 명의 인건비와 등 3억여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으며 해당 공무원은 조사가 시작되자 이를 변제했고 고흥군은 곧바로 직위 해제했습니다. 고흥군은 이번 감사원의 감사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수산 분야 보조금 집행을 점검하다가 횡령 의혹이 포착돼 시작됐으며 현재 감사원 해당 부서가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어 감사 결과는 아직까지 공식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식회사 YC텍의 박수관 회장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억 원 상당을 여수시에 전달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에 기탁받은 성금을 지역 내 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단체, 독거노인과 저소득 가정에 쌀과 복지시설 사업비 지원 등의 형태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여수 출신의 출양 기업인인 박수관 회장은 지난 40여 년 동안 장학금과 수술 치료비, 소외계층 지원 등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최근 5년간의 교육 정보를 토대로 추적 관찰하는 첫 종단 연구 결과물을 발표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해마다 증가하는 작은 학교를 유치하는 정책이 의미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 학생 수는 지난 2007년 31만 2,600명에서 지난해 2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15년 만에 11만 2,300명이 감소한 겁니다. 올해 초등학교 33곳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고 지난해 4월 기준 60명 이하 초중고교도 386곳에 달합니다. 전교생 30명 이하 학교, 작은 학교가 증가하면서 전남교육청은 통폐합 대상 학교를 10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작은 학교, 문제는 교육력과 학력 수준인데 최근 이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초중학교 학생 2,200명을 추적조사, 즉 종단조사한 결과 작은 학교 재학생의 학력 수준은 다른 학교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입니다. 작은 학교의 경우 교사와 학생의 관계성, 즉 사회자본이 형성되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할 때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끈끈한 관계를 그 높은 교육력으로 어떻게 이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전남교육청이 올해 첫 조사한 교육종단 연구 성과를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교육 현장의 각종 통계 자료는 한 시점에 조사돼 그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었는데 종단 연구가 진행되면서 중장기 교육 정책의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는 겁니다. 이 자료들이 앞으로 더 나아가는 전남 학생들을 또 작은 학교 살리기든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전남교육청은 현재 2개 그룹으로 선정된 학생에 대한 종단 연구를 오는 2025년과 27년까지 각각 추적 조사해 전남 교육 현황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에 동조해 전남에서 단식을 이어오던 전남의 총선 출마 예정자 3명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과 윤석열 정권의 내각 총사퇴 등 국정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흘 이상 이어온 동조 단식을 잠정 중단하고 보다 가열찬 투쟁에 나서겠다며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열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의 한 화학공장에서 염산가스가 유출돼 작업자 1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화치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화물차 탱크에 염산을 주입하던 중 소량의 염산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수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열리는 전국체전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전 경기는 벌써 시작됐는데요. 선수들의 뜨거운 열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의 한 볼링장. 다음 달 13일 전국체전 공식 개막을 앞두고 볼링 종목 사전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선수들은 물론 동료들의 뜨거운 함성이 경기장 안에 울려 퍼집니다. 김문정 선수가 볼링 개인전 경기에서 전남 대표팀의 첫 금메달 주인공이 되는 등 모든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 집중 또 집중하며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전 경기를 목포에서 첫 종목으로 하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 전남 볼링 협회 선수들이 금메달을 2개를 획득을 했어요.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사전 경기는 세계대회 일정과 전국체전 일정이 겹칠 때 먼저 진행되는 경기입니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는 볼링과 핸드볼, 배드민턴, 하키, 당구 등 5개 종목이 사전 경기로 펼쳐집니다. 전남에서는 122명의 선수가 사전 경기에 출전해 열띤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전 경기로 사실상의 시작을 알린 제104회 전국체전은 다음 달 13일 개막식을 열고 일주일간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전남체육회는 철저한 준비를 통해 15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2008년 이후에 전남에서 15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여 하합감동체전, 대하합체전, 문화관광체전을 비롯해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전남 곳곳에서 벌써부터 전국체전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원입니다.